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진무동 내 감염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다시 발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그동안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월도미터의 실시간 집계인데요. 이 시각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누적 사망자는 28만 3천여 명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오늘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000명, 그리고 신규 사망자는 700여 명으로 다른 날보다는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는 진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는 2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스페인의 사망자는 이틀째 200명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남미에서는 주말을 지나면서 브라질의 확진자가 15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열흘 사이에 각각 2배로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발병지죠. 중국 우한에서는 한 달여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층에 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악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펜스 부통령실 대변인인 KT 밀러가 확진된 이후로 진무동인 웨스트윙 내에서 추가 감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출근하기가 두렵다는 백악관 직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최근 백악관 TF 회의에 참석한 바 있고요. 밀러 대변인의 남편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입니다. 이들 부부는 업무적으로 백악관 내 여러 직원과 폭넓게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수장은 각각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의 부재가 TF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백악관 내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F 멤버와 참모들에 대한 자가격리 원칙과 또 권고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 본인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 이어서 봉쇄 완화 조치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월요일인 오늘은요, 프랑스에서 이동 제한령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상점 영업 제한도 함께 풀렸는데요. 다만 음식점과 술집은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폐쇄됩니다. 스페인도 오늘부터 감염 상황이 덜 심각한 지역 위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스페인 전체 인구 4,700만 가운데 절반의 정상 생활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수용 인원 제한을 전제로 상점들은 영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일부 대도시들은 이동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회원국들에게 내부 국경 통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19 발병지로 알려진 우한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요? 네, 지난달 4일 이후 36일 만입니다. 우한에서 확진자가 1명이 나왔습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는 무증상 환자도 하루 사이 17명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은 없지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를 말하는데요. 후베이성에는 이런 무증상 환자가 현재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중국 지린성은 집단 감염 사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란이라는 도시에서 70여일 만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 여성의 가족과 이웃까지 모두 11명의 확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밀접 접촉자도 200명이 넘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수란시 주민에 대해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다른 도시와의 교통편을 차단했습니다. 사실상 봉쇄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활 필수품 구입을 위해 가구당 하루 1명만 외출을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 책임 문제를 놓고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입장을 내놨죠? 네, 중국 고위 보건당국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자국의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리빈 부주임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 또 공중보건 시스템, 그리고 상황 대처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드러낸 큰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빈 부주임은 앞으로 어떠한 공중보건 위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이고 통일적이며 효율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와 AFP 등 일부 서방 언론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당국의 이런 태도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할 때 늦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 이유가 중국과 연관이 있다고요? 네, 독일일간 슈피겔이 자국의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를 인용해 제기한 의혹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21일 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팬데믹 선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1월 21일은요, 미국에서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첫 확진을 받은 시점이었고, 또 이보다 하루 전에는 우한 외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에서도 첫 환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23일 거브리우스스 사무총장은 중국 내에서는 비상사태지만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는 아직 아니라며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4주에서 6주 정도 낭비했다는 게 독일 연방정보부의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 WHO는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WHO 총장이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서 부정확한 보도라고 반박했는데요. WHO가 또다시 중국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